2026년 10명 중 8명은 재물운이 분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 7명은 재물운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본인 일간에 맞는 나의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들어와도 이것을 안 하면 그냥 운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그냥 그래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확실히 결과값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평범해도 재물을 가져갔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재물을 놓쳤습니다. 그 패턴들을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 신간을 냈는데요. 불을 끌어당기는 내 사주 사용법.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다룬 2026년 재물운의 핵심을 각 일간별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통 사주 해석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여러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현대 사회에 맞는 사주 보는 방법을, 본인이 직접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담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상담 노하우와 실전 패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책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서 나의 불을 끌어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의 일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무료 사주 확인 링크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목입니다. 큰 나무, 소나무 같은 기운을 가진 간목입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강한 불의 기운, 즉 병원년인데요. 이 불이 나무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에게 적당한 햇볕은 광합성을 일으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의 불 에너지는 당신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고 표현력을 극대화시킵니다. 평소보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샘솟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집니다. 이런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올해 큰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간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식 기반의 수입을 만드세요. 간목인 당신은 원래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알고 있는 게 많고 설명을 잘합니다. 올해는 이게 돈이 되는 해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전자책을 쓰거나 컨설팅을 시작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세요. 왜 올해 이게 효과적이냐면 2026년에 불 에너지가 당신의 표현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말이 술술 나오고 글이 술술 써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과목분 중에 평소에는 온라인 강의를 망설이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불 에너지가 강한 해에 용기를 내서 강의를 시작했더니 수강생이 몰리고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하십니다. 둘째, 자신의 인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매력이 2배로 증폭됩니다. 간목이 2020년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네트워킹 행사에 나가시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하세요. 왜냐하면 올해 당신은 재물운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프로젝트 의뢰, 그리고 좋은 사업 파트너, 직장 상사 등, 그리고 또 투자 기회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것들이 모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브런치, 뭐 어떤 플랫폼이든 다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꾸준하게 올리세요. 요즘엔 스레드도 있죠. 올해는 당신이 올린 콘텐츠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이게 수익으로도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올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동적인 큰 투자. 이거는 간목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에너지가 과할 때는 판단력도 같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항상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입니다. 남과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입이 타버리듯이 당신도 에너지가 과하면 냉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절대 난 안 망한다 라는 확신으로 투자를 했다가 본인의 에너지가 약해질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때, 특히 큰 결정을 할 때는 꼭 3일 이상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람에게 꼭 조언을 구해보세요. 주변 지인 최소 3명에게 꼭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을목입니다. 작은 꽃 그리고 덩쿨 같은 기운을 가진 을목이죠.
2026년 당신에게 기존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목인 당신은 갑목과는 같은 나무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갑목이 큰 나무라면 을목은 유연한 덩굴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굴은 어떻게 자라나요? 절대 혼자서 우뚝 서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 올라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입니다. 2026년 올해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경험, 인맥, 노하우, 플랫폼 등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다른 형태로 포장하면 새로운 수익이 됩니다. 올해 불에너지가 당신의 유연함과 만나면 기존 자산을 새로운 수익으로 바꾸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존 자산을 재포장하세요. 당신이 10년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이 있다면 그걸로 컨설팅을 하세요. 당신이 육아를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로 블로그를 하세요. 당신이 가진 인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개를 하세요. 을목인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것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왜 올해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냐면 2026년 불에너지가 당신에게는 완성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이게 될까? 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올해는 하기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을목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해가 특히 올해 병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쳤을 때 상대방한테 플랫폼으로 홍보해줘라는 방식으로 협업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은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단 시작하세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올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을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올해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냐? 을목인 당신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내 자신의 자신감도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잘 알아. 내가 무조건 맞아. 나는 무조건 확신이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자신을 너무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병원연이 을목한테 너무 좋은 해인데 역시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간목과 마찬가지로 최소 3명의 조언을 구한 다음에 큰 결정은 꼭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작은 가볍게 해야 합니다. 너무 큰 결정,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결정, 큰 투자 같은 걸 최대한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병화입니다. 태양의 기운을 가진 당신, 2026년은 당신에게 에너지가 2배로 증폭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강한 불 기운의 해인데 당신도 태양, 즉 불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불이 만났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최고의 해가 되고요. 나쁘게 활용되면 번아웃으로 끝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인 당신은 원래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게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더 따릅니다. 하지만 경쟁자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재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른 일간보다 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모든 활동이 올해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당신의 영향력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도 세집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함께 하자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다시 첫 번째, 사람을 통한 수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모든 활동이 올해 폭발적인 성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올해 당신의 영향력은 2배이기 때문이죠. 평소에도 당신은 사람 앞에 서면 빛이 나는데 올해는 그 빛이 훨씬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쉽게 설득되고 당신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병화분 중에 평소 영업 성적이 중간이던 분이 계셨는데 이 에너지가 강한 해외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죠. 그리고 대운에 그런 불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성과가 나오신 경우를 봤습니다.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고객들이 훨씬 더 잘 따라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대중 앞에 자주 서시길 바랍니다. 발표나 강연, 라이브 방송, 세미나 등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꼭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중 앞에 자주 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대중 앞에 설 때마다 팬이 생기고 그 팬이 고객이 되고 고객이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향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발표나 런칭을 하면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병화는 본래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과시하는 것에 지출이 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할 수 있어를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 소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품, 고급 레스토랑, 뭐 오마카세, 비싼 차, 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렇게 재물을 씀으로써 나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재물운의 흐름,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에 더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화지만 올해만큼은 좀 내려놓고 최대한 내실을 다지면서 실제 내 성과에 더 집착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집착이 안 된다면 저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는 하지 않으시고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정화입니다. 촛불의 기운을 가진 당신, 2026년은 당신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해입니다. 올해는 강한 불 기운의 해인데 당신은 촛불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지만 정화는 촛불이기 때문에 같은 불이지만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촛불은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적당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기에 불 에너지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갑자기 불이 커지게 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촛불이 길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당신이 오히려 너무 과감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나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적당할 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화는 특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한 80% 선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적극성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 마음이 더 동하고요. 뭔가 더 하고 싶어지는 해가 2026년 병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망설이던 것들을 시작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다 쓰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80% 선에서 멈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화의 가장 큰 위험이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바로 욕심이 두 배로 확장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80% 선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좀 나면 거기서 만족하시길 바라고요. 전재산은 절대 걸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올해 당신은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이 기회야.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면서 좀 행동이 과해질 수 있고 지갑 또한 열릴 수 있습니다. 둘 다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흥분 상태나 우둔한 상태에서는 절대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많이 힘쓰시는 2026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감정적 투자와 지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화의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정화는 원래 감정이 풍부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정화죠. 그래서 올해는 그게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오히려 너무 낙관적일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너무 나빠져서 막 스트레스성으로 충동 구매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복을 조심하시면 올해 다른 연도보다 더욱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화는 올해 감정 기복을 좀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감정 기복이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토입니다. 큰 산의 기운을 가진 당신. 2026년은 당신에게 지식과 전문성이 돈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토인 당신은 큰 산입니다. 큰 산이 올해는 강한 불을 만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상승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에 따뜻한 태양이 오게 되면은 나뭇가지 함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아주 큰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들어올 때이 큰 산, 그리고 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무토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불에 구워야 단단해지는 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에너지는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상품으로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원하네, 내 경험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네라고 느끼시는 회가 올해 무토분들은 올해 그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물운으로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더 키우셔야 됩니다. 원래 전문성이 있었던 무토분들은 더 그 기반을 다져가지고 전문성을 더 키워서 수입으로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일했다면 그 분야를 컨설팅 하시면 되고요.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가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셨다면 그 경험을 전자책이나 강의원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왜 이것이 효과적이냐면 브레너지가 당신의 전문성에 권위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8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 컨설팅으로 올해 더욱더 잘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좋아지기 시작하셔 가지고 올해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 무토분들은 '나의 전문성을 살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토분들은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나의 사업을 확장시키자. 나의 일을 전환시키자.' 직장인이신 분들은 '부업을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하던 방식이 좋아. 새로운 건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셨다면은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하셨다면은 화상으로, 종이로 책을 썼다면은 PDF로 변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2026 년은 특히 온라인으로 더더욱 강화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병원운에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토는 올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자가 모토의 포인트입니다. 내 방식이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새로운 건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 년은 정말 붉은 말의 해잖아요. 병원년이 정말 달릴 수 있는, 붉은 말이 막 달릴 수 있는 해인데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 제대로 된 실행이나 결과를 낼 수가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한번 집중을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도 올해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토입니다. 기토는 무토와 같은 흙이긴 하지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기토는 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밭, 그리고 무토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밭은 많은 것들을 키우고 결실을 맺게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렇게 강한 불의 기운일 때는 이런 논밭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논밭이 그대로 말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명과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토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하셨던 본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새로운 것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토랑은 조금 반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기존 것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역량을 더 키우시고요. 성과를 더 내시면 되고 상사와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고객을 10명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 1명을 만족시키는 게 더더욱 좋습니다. 이게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 꾸준히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기토는 다른 일간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쌓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저축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금 가입하셔도 좋고요. 자신의 인사이트를 더 올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셔도 좋고요. 어차피 기토는 안정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토의 가장 큰 약점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우유부단한 면이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좀 덜 하시거나 안 하신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올해는 기존의 것들을 더더욱 늘리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존 것들을 좀 더 강화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토분들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토도 역시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토분들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면도 또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관대해지고 기분이 나쁘면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 오늘 내가 쏠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면서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출이 쌓이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출들이 쌓여서 기토들은 더 큰 지출이 이렇게 모여 생기기 때문에 이 적은 지출도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감정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보다는 덜하지만 아무튼 감정 상태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보상을 주되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큰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금입니다. 일곱 번째 경금입니다. 강철 그리고 쇠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2026년 당신에게 아주 좋은 해, 단련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인 당신은 금속, 즉 금이라고 하죠. 금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단단한 금입니다. 올해는 강한 불의 기운인데 불이 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장간, 예전 대장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이 금속을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불에 넣고 이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그래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제대로 된 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아주 예리한 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으나 이걸 견뎌내면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들어온 해기 때문에 이 경금분들도 좀 힘들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올해 가장 좋은 재물 전략은 본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본업을 갈고 닦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업이나 다른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꼭 올해 본업, 기존에 하던 거를 하시면 되는데 갈고 닦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가 오고 성과급이 나오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에 오히려 투자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경금분들은 특히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갈고 닦는 기간이 될 수도 있으나 자신의 몸을 갈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운동을 특히 좀 하시길 바라고 꼭 오히려 뭐 뛴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걷는 거에 더 집중하셔서 오히려 리프레시하는 기간이 꼭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비로 내가 번 돈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금분들은 특히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 챙기셔야 됩니다. 경금의 약점이 성과만 보고 사람을 잘 챙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이롭다고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챙기지만 이롭지 않다라고 느끼면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금분들은 올해 특히 더 사람들을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람 챙기기 너무 좋은 해입니다. 경금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관계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같이 함께 일했던 분이라면은 뭐 인사말이라고 보내시고 뭐 상사한테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확장하지 마세요. 무리한 업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넘치는 해이지만 경금은 자신의 살을 깎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올해이기 때문에 성과는 나겠지만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확장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매우 잘하셔야 됩니다. 경금분들은 특히 거절을 잘하시긴 하지만 생각보다 내 사람한테 또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내 몸이 갈려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거절을 잘하시는 해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신금입니다. 자, 보석이나 제대로 깎인 칼이라고 말하는 신금은 2026년은 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진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금은 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은 어떤 존재입니까? 섬세하고 독창적이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올해는 강한 불의 기운인데 이 불이 보석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빛이 보석을 비춰주면 빛납니다. 하지만
강한 빛이 이 보석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뭐 대단한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올해는 '내가 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구나. 내 재능을 인정할 수 있구나. 내 재능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되나?' 역시 경금과 마찬가지로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는 너무 힘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재능을 제대로 수익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익화를 면 좋으나 이 금인 분들의 경우는 특히 수익하기 좋지만 내 몸을 갈려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강화하시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신금의 특성을 살려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그냥 내가 뭐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거를 출품해 본다든지, 취미로 내가 온라인으로 뭘 하고 계셨다면 이제 제대로 된 부업을 해 보신다든지, 본업까지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몸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원래 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혼자서 고립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신금입니다.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립되기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대중들한테 공개하세요. 블로그, 저처럼 유튜브를 하셔도 되고요.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요. SNS 활동, 인스타, 스레드 다 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다 하시게 되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러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부 활동을 늘리세요. 특히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올해는 누군가를 만나기 너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주 한 번이라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이든 아니면 SNS라도 뭔가 DM을 통해서라도 만나보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금은 특히 올해 지나친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원래 완벽을 추구하는 신금이 있지만 그것들이 또 성과로도 이어지지만 올해는 일단 하고 보자. 일단 실행하고 대중들한테 보여주자. 완벽하지 않으면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걸 어려워하는 신금이지만 올해는 꼭 보여줘야 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만 완성돼도 무조건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100% 만들려다가 애초에 시기를 놓쳐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80%. 난 80%만 하자. 자, 아홉 번째 임수입니다. 바다 그리고 강물의 기운을 가진 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재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투자해도 좋습니다. 임수인 당신은 이제 이 강한 불을 들여왔을 때 이 강한 불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또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서 증기를 이루어지고 이 증기가 기차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만 제대로 세운다면은 본인이 직접 움직였을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 수익, 사업 확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이나 부업이 있다면 그냥 확장하시고요. 이미 검증된 것을 더 크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을 늘려도 되고, 지점을 내도 되고, 상품을 확대하셔도 됩니다. 임수분들은 원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이런 병 5년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좋고요.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찾으셔 가지고 확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뭔가 내가 그냥 본업만 했다라고 하면은 투자 수익도 한번 내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부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부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오프라인으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조언을 구하고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미래에 꼭 대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번에는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장하기 좋은 해이기 때문이죠.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그냥 이상만 쫓는 투자는 안 됩니다. 임수분들은 이걸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이상을 쫓다가는 제대로 된 현실적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만 보지 마시고 꼭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피셔서 구체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검증이 없는 투자는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디어가 좋아도 꼭 디테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수요가 있는지, 두 번째, 수익 구조가 제대로 되는지, 세 번째,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레퍼런스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애매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임수분들은 이상을 너무 쫓으면은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잃지 않을 것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개수입니다. 빗물의 기운을 가진 개수이죠. 자, 안정적이고 재물을 꾸준하게 축적하기에 좋은 해입니다. 자, 이슬 그리고 빗물이라고 말하는 개수는 굉장히 섬세하고 꾸준하고 디테일하고 또 잔머리도 좋고 어떤 생명을 키우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강한 불의 해에서는 증발할 수도 있으나 이 강한 불에서 단비가 되어 줄 수도 있는 게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수는 올해를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저축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재미가 없어 보여도 가장 확실합니다. 뭔가 큰일을 벌인다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더 디벨롭하시는 것이 좋고요. 투자도 저축이 낫습니다. 너무 과한 투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절제하던 당신이 올해는 조금은 좀 내가 더 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더 하고 싶게 되고 뭔가 나의 소비 욕구를 더 자극하게 되는 게 병원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저축하고 원래 하던 일을 디벨롭하시고 더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본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공식적인 수익화를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부업을 안정적으로 늘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그냥 그대로 디벨롭하시고 사업을 더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업을 하셔도 좋으나 디테일하게 원래 잘하시는 개수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 잘 다루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더 파고들어서 새로운 부업을 내가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이 본업 플러스 부업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더 강화하자. 세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분들은 디테일하게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돈이 나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돈이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래 잘하시지만 이 병오년 2026년은 특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카드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을까? 이러한 지출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개수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 감정 억제가 오히려 개수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좀 억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요는 2026년 병원요는 이런 감정 억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필요한 말들은 오히려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일적으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하는 말이 개수분들은 조심히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내가 쪼끔 더 말을 더 해 보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억제로 인해서 어떤 내 마음의 아픔이나 내 마음의 힘듦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내가 표현을 쪼끔 더 하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내 감정을 억제한 것이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꼭 발산을 하시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보상을 좀 계획적으로 하자. 한 달에 한 번은 예산 안에서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해 주는 거고요. 계획된 보상은 충동 지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도한 분석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모든 것을 분석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부터 계속까지 10개 일간의 2026년 재물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영상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거 모르시면 오늘 영상에서 각 일간별로 방법을 다 알아도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드리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들어와도 이것을 안 하면 그냥 운이 나갑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그냥 그래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확실히 결과값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움직여라입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일단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특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주를 제가 봤더니 재물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너무 좋았는데 '과연 잘 될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사주도 좋고 운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쪽
스마트 스토어 이쪽을 하셨던 분인데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꼭 하기를 잘했다라고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움직였을 때 자기 혼자서만 해서 성과도 내지만 올해는 특히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귀인이 결국 밖으로 나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귀인을 만날 확률이 너무 적어지고요. 귀인을 만나게 되면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재물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꼭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026년의 재물운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바꿔라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했던 분 중에 재물운이 꽤 좋은데 항상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은 나오는데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사주를 봤더니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동업자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업자분의 사주를 봤더니 그분의 사주가 상담자분의 재물운을 막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주가 상담자의 사주와 궁합이 맞지 않았죠.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동업자의 거친 언행으로 손님이 많이 나가고 직원들도 그만두고 결국 사업이 안 되는 것이었죠. 제가 그래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분과의 동업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업을 정리하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했더니 일과 마음이 훨씬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궁합을 봐야 되고, 만약에 나의 동업자가 나를 극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내려가나요? 이 사람이 나의 결정을 응원하나요? 방해하나요? 이 사람과 일하면서 재물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결정을 방해하는 사람, 재물을 막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합이 잘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게 재물운을 10배 높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기를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주를 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평생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상담했던 분 중에 30년간 재물운이 좋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항상 돈이 안 모였습니다. 사주를 봤더니 다음 해부터 30년 동안 재물운이 들어오는 대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내년부터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언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요. 그분이 제 조언대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운이 올 때를 미리 알면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자산을 모아두고 나의 인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좋은 운이 왔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기다 라면 포기할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굳이 무리하게 확장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다음 좋은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알고 대비하는 것, 이게 사주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특히 모든 일간의 공통적인 사항인 이 세 가지를 하시면 2026년은 특히 더 그렇고요. 2026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에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재물운을 확실히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제 책의 일부입니다. 내 일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내 사주를 볼 수 있는지, 재물운이 오는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대운, 세운, 어른을 어떻게 읽고 활용하는지 등 처음 사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좋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았으니 한번 꼭 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책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도 기름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